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가 믿기지 않습니다. 193대 0, 반대도 기권도 없습니다. 방금 일본 대표가 손을 떨며 찬성 버튼을 눌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중국조차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갑자기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전 세계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 틈을 타 서로의 목을 조르려 했고 한국은 그저 미국 없으면 무너질 나라라며 조롱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비웃던 15년이란 시간 동안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전 세계를 지탱하는 무적의 방패를 완성해 놓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오만했던 강대국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70년 외교 역사가 단 한순간에 뒤집히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새로운 주인으로 우뚝 서는 그 경이로운 현장. 지금 그 전율 돋는 문이 열립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에릭 씨, 저기 앉아있는 한국 사람들 좀 보세요. 미국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기 앉아있네요.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야마모토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비아냥거리며 커피를 홀짝입니다. 그의 시선은 회의장 구석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한국 대표 김서영 조정관을 향해 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만들 줄 알지? 총 한 자루 제 손으로 못 쏘는 나라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이제 주인 잃은 강아지 신세인데 곧 우리 밑으로 기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마모토의 조롱 섞인 물음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릭 슈미트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년 넘게 세계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저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미국이 만든 최고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일어섰고 미국의 무기로 나라를 지키며 미국의 기술을 배워 물건을 파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워싱턴의 차가운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트루먼 빌딩 7층 상황실. 대형 스크린 속에 나타난 대통령의 얼굴은 서늘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로 유엔을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탈퇴합니다. 우리 납세자들의 피 같은 돈을 더 이상 이름 모를 나라들의 뒤치다꺼리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황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립니다. 수십 명의 엘리트 관료들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70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운 이 세계의 규칙이 단 1분 만의 발표로 쓰레기통에 처박힌 겁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상급자 밀러 차관보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했고, 이제 세상은 각자 도생이야. 에릭, 동아시아 쪽 반응은 어때? 일본은 패닉 상태입니다. 독자 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모양새입니다. 저의 보고를 들은 밀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묻더군요. 한국은? 그 가여운 나라는 지금쯤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 주한미군 빼면 시체인 나라잖아. 상황실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가 뭘 하겠소. 이제 중국한테 먹히는 건 시간 문제겠군. 저 역시 그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간 배워온 외교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 안보회의는 그야말로 추악한 전쟁터였습니다. 미국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프랑스가 주도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거드름에 독일 대표가 즉각 쏘아붙입니다.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왜 당신들이 주동합니까? 중국 대표 리웨이는 한술 더 뜹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한국의 김서영 조정관은 침묵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을 때도 그녀는 그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폭풍이 언제 올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폭풍은 정확히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떠난 공백을 틈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인 재앙에 직면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선 유혈낭자한 국경 분쟁이 터졌고
방글라데시에는 역대급 사이클론이 상륙했습니다. 설상강으로 중동 전역의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으로 통째로 마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도시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당장 유엔이 나서야 했지만 강대국들은 서로 책임만 떠넘깁니다.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국익과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믿기지 않는 보고들이 상황실 스크린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소말리아 국경지대의 교전이 멈췄습니다. 정체불명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 기습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보고가 왔습니다. 지원 물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현지 복구 시스템이 가동되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한 거지? 미국도 중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 모니터 구석에 푸른색 로고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 밀러 차관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립니다. 한국이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으며 파티를 벌이던 그 15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 가장 위험한 곳곳에 자신들만의 비밀 방패를 심어놓았던 겁니다. 그들이 비웃던 반도체 공장이 사실은 전 세계의 생존을 결정짓는 거대한 지휘소였다는 사실을 오만한 우리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기가 한국의 손에 달려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한국의 프로그램 하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조롱 대신 거친 숨소리와 당혹감만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15년의 대반격, 그 전율 돋는 진실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주인 잃은 강아지라 비웃던 야마모토 심의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차관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국경지대의 열상 카메라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장비들, 저 안테나에 박힌 로고, 저거 한글 맞지? 밀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백 명의 무장 세력이 기습을 준비하며 국경으로 은밀히 접근하는 모습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경선을 넘기도 전 국경 곳곳에 설치된 정체불명의 스피커와 전건판에서 강력한 경고음과 함께 메시지가 터져나옵니다. 무단 침입 감지. 현재 위치는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즉시 회군하십시오. 동시에 상공에서는 한국제 드론 수십 대가 벌떼처럼 나타나 무장 세력의 머리 위를 선회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무장 세력은 당황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일어날 뻔한 순간을 이름 모를 장비들이 막아낸 겁니다. 에릭, 저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유엔 안보리에서도 파병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누가 저런 고성능 감시망을 저 험지에 깔아둔 거야? 밀러의 다급한 질문에 저는 미친 듯이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이 디지털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하에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조용히 기증해온 시스템들의 목록을 말입니다. 차관보님,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K조기경보망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40여 개국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고서를 쓸 때 그들은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장비를 심어 미국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동 담당 보좌관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 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우디와 UAE, 카타르의 국가 전력망이 완전히 셧다운됐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은행, 병원, 수도시설까지 전부 멈췄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붉은색 경고등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중동의 전력이 끊겼다는 건 전 세계 석유 공급망이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빠진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류웨이 부부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기술진을 보내겠습니다. 대신 우리 화웨이 장비를 중동 전역에 표준으로 채택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중국은 이 위기조차 돈벌이와 패권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UAE 대표의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중국 대표님, 당신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방금 한국의 사이버 방패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년 전부터 우리 시스템에 백업으로 설치해둔 한국산 보안망이 공격을 감지하고 격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구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군요. UAE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야마모토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부터? 중동의 보안망까지 한국이 손을 대고 있었다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영광에 취해 서로의 뒷덜미를 잡을 궁리만 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의 가장 가려운 곳, 가장 위험한 곳을 묵묵히 찾아다니며 신뢰라는 이름의 인프라를 깔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중국처럼 영토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과거를 세탁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우리 미국처럼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난했을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돕겠다는 말 한마디로 전 세계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던 겁니다. 화면은 이제 방글라데시로 바뀌었습니다.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아수라장 속에서 수만 명의 난민이 굶주림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수송기들이 하늘을 뒤덮더니 구호물자가 담긴 박스들을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박스마다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 더욱 충격적인 건 지상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물자를 배분하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임시병원을 가동합니다. 저 현지인들 좀 보세요. 가슴에 K volunteer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지난 10년간 방글라데시 오지에 세운 기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제가 소리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쌀과 옷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오직 진심으로만 쌓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에릭, 지금 당장 국무부에 보고해.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 질서는 끝났어.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세계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김서영 조정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수첩을 넘기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통제하는 리더의 여유로 느껴졌습니다. 야마모토는 이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본국과 통화하기 바빴습니다. 예, 총리님.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조건부터 따지던 중국, 남의 불행을 이용해 돈벌 궁리만 하던 일본, 그리고 책임감을 던져버리고 도망친 우리 미국. 그 추악한 민낯 사이로 15년간 묵묵히 땀을 여온 한국의 진심이 눈부신 빛을 내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멈췄지만 오직 한국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제 오만했던 강대국들을 향한 서슬퍼런 심판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15년의 비밀, K방패의 가동. 에릭,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이 시스템의 정체를 파악해. 한국이 대체 전 세계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낱낱이 보고하란 말이야. 밀러 차관보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은 이제 전 세계 47개국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실시간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중동의 전력망이 복구되었다는 초록색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교전 중지 보고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6개월간 회의실에서 말잔치만 벌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위기를 단독으로 수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이 지난 15년간 조용히 진행해온
이른바 비밀작전의 실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5년 전부터 글로벌 세이프티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거대한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논하고 중국이 영토를 탐낼 때 한국은 전 세계 40여 개국의 사이버 방어사령부와 국가재난통제실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하면서 말입니다. 제 보고에 야마모토 심의관이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했다고요? 그 귀한 반도체와 보안 기술을 아무 조건 없이 줬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장사꾼의 나라 아닙니까? 그때 회의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의 김서영 조정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일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야마모토 심의관님, 당신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장사로 보이겠죠. 하지만 한국은 70년 전 폐허가 된 땅에서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때 받은 은혜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벽면을 울릴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김서영 조정관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문을 걸어 잠글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중동의 사이버 방패? 그건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든 자립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그 시스템은 그들의 손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이 한국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충격적인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북극해 인근 해저 케이블 공격 감지. 전 세계 인터넷망 80% 마비 위기. 리웨이 중국 부부장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건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 일본의 야마모토 역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의 밀러 차관보조차 우리에겐 적을 즉시 복구할 함대가 근처에 없어 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영 조정관은 차분하게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년 전 한국은 노르웨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 스마트 해저 복구 드론 100기를 배치해두었습니다.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제 로봇들이 심해의 어둠을 뚫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끊어진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망이 붕괴되기 직전 단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심의관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저런 오지에까지. 한국이 없으면 이제 일본의 은행도 공장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당신이 한국을 비웃던 그 시간에 한국은 당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깔아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일본의 모든 통신망은 암흑으로 변할 겁니다. 중국도, 우리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리웨이 부부장은 분노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손을 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주요 국책 사업들이 한국이 구축한 위성통신망의 도움을 받아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릭, 한국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었던 걸까? 밀러 차관보가 넉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김서영 조정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뒤편으로 15년 전부터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아프리카의 진흙바닥에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남극의 혹한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장비를 설치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총칼로 영토를 점령할 때 한국은 진심과 기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논의해봅시다. 김서영 조정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말입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만했던 강대국들의 대표들은
이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한국이 작은 나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신경망을 장악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인.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15년간 숨죽여온 한국의 비밀작전은 성공했고 이제 그 결실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오직 김서영 조정관의 단호한 숨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무거움을 넘어 경외감 섞인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서영 조정관이 연단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던 강대국 대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사실만이 선명하게 박혔을 겁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이 세계도 단 하루를 버틸 수 없다는 공포에 가까운 진실 말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일본의 야마모토 심의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미국이 만든 작품이라 비하하며 그저 앞선 기술을 가진 하청국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15년을 묵묵히 헌신해온 나라라는 것을요. 일본은 대한민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표합니다. 회의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지하다니 외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독이 바짝 올랐던 중국의 리웨이 부부장도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역시 거부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신뢰의 방식은 우리 강대국들이 잊고 살았던 국제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군요. 도미노가 쓰러지듯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찬성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63년 외교관 인생에서 힘의 논리가 아닌 진심과 헌신의 논리가 이토록 완벽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장면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유엔 총회 당일 천국 93개국 대표들이 가득 찬 본회의장 전광판에 투표 결과가 떴습니다. 찬성 193, 반대 0, 기권 0. 전광판이 온통 초록색 찬성빛으로 물드는 순간 웅장한 박수갈채가 회의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적구극 3대 0. 대한민국이 유엔 역사상 유례없는 만장일치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버리고 떠난 그 무거운 책임의 왕관을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머리에 쓴 것입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김서영 조정관을 향해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수많은 대표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조정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제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에릭 씨, 한국인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배고프면 내 배도 부르지 않다는 정칭의 문화를 가진 나라죠. 그 따뜻한 마음이 15년의 시간을 견디게 했고 오늘 이 만전일치를 만든 겁니다. 이건 정부의 승리가 아니라 평생을 헌신하며 이 나라를 일구고 그 정신을 물려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승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힘으로 윽박지르고 돈으로 환산하던 저의 오만한 외교학이 한국의 깊은 정과 신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전에는 밀가루 한 포대에 감사해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생존을 책임지고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숙이는 위대한 리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세계를 품어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위대한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샵 93개국의 가슴에 태극기를 심어준 대한민국.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의 조국은 이제 전 세계의 등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가슴 벅차게 들으셨습니까? 샵 93대 농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헌신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세월이 만들어낸 최고의 훈장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진심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그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버텨주셨기에, 여러분이 가르쳐주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상임 이사국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 당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참 잘 살았다, 대한민국 참 자랑스럽다며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댓글 한 줄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후손들은 오늘도 더 밝은 내일을 꿈꿉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